사람들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소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배뇨통, 잔뇨통, 소변 볼 때 아프고 소변 보고 남아있고 밤에 소변 보고 우리 몸의 신체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모든 장기는 밤에 쉬어야 돼요. 뇌도 쉬고 장도 쉬고 방광도 쉬어야 돼요. 밤에 일어나서 막 밥 먹고 밤에 일어나셔서 막 소변 보시고 이러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이 있어요. 교감, 부교감. 소변 볼 때 아파요. 남아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는 나중에 배가 아파요. 골반통, 복부의 통증, 외부 통증, 소음순, 질 입구가 아파요 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빈뇨, 야간뇨, 잔뇨 이렇게 말하죠. 근데 환자들의 표현은 소변 볼 때 아파요. 야간에 소변을 봐요. 어디를 가나 화장실을 찾게 돼요. 어떤 약제를 쓰는지 환자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고요. 우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눈이 확 열리고 침 분비나 질의 분비가 억제돼요. 심장이 막 팔딱팔딱팔딱. 그리고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신경절에서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들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소변을 못 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방광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공이 좁아지고 침이 나오고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고 소화 분비도 자극되고 방광의 입구, 수도꼭지는 열리게 되고 방광은 물탱크는 비우게 됩니다. 방광을 이렇게 모식을 보시면 소변을 본다. 그럼 여기가 수도꼭지는 열어요. 위에는 물탱크는 수축을 해야지 소변을 비우게 되겠죠? 소변을 본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이 사람이 소변을 제대로 보는지 50만 차면 보는지 100만 차면 보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초음파예요. 딱 초음파를 보면 검은 음영으로 물탱크가 보이거든요. 제가 물탱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광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광으로 이분은 소변의 센서가 50의 센서가 시작되는지 100의 센서가 시작되는지 보통 사람들은 200cc가 차이지 요리를 느끼고요. 가장 맥시멈은 한 4, 500 정도예요. 소변을 채우다라는 것은 요도 수도꼭지는 조이고 물탱크는 늘린다는 개념이죠. 이것을 뭐가 조절하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조절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00만 차도 계속 가요. 50만 차도 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변을 봤다고 그러는데 늘상 100이나 150이 남아있어요. 그럼 조금 있다 또 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광이 500cc가 됐는데도 센서가 잘 작동 안 해요. 그러면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뇨장애 이런 것들은 여성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어디 식사를 하러 갔는데 두리번 화장실을 찾고요. 캠핑을 갔어요. 캠핑 가면 맥주를 마시거나 이러면 또 두리번. 그리고 캠핑 장소에서는 화장실이 멀잖아요. 그리고 근무 중에도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주무셔야 되는데 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오겠죠. 그러면서 방광염이 더 악화되면 신우염으로 돼요. 그럼 이런 배뇨 장애를 치료하는 약제에는 어떤 게 있냐. 아까 부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야지 소변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0, 100만 차도 계속 소변을 비우는 사람은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약제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콜린,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절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거든요. 여러분이 처방받으신 약제에 뇌기능 개선제라는 것을 딱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콜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뇌기능 개선제에는 콜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잘 보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뇌기능 개선제는 약으로 처방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처방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광 배뇨 장애가 있을 때 쓰는 약제 1번이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항콜린제. 그러니까 요도를 잠그고
방광은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거꾸로. 항콜린제에는 이런 약제들이 있어요. 뭐 솔리페어, 프로비베린, 토비아즈, 유리토스, 디트로반 이런 약제들이 항콜린제예요. 그러면 그 콜린,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니까 약제 중에서 이게 특별히 방광에만 작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침도 작용하고요. 장운동도 작용하니까 이 약제를 처방받으면 환자들이 입도 마르고 변비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입이 마르시면 입에 물을 물으셨다 다 좀 뱉어버리시면 좀 마른 느낌이 덜 하겠죠? 그리고 변비가 오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변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원장님 이런 거 먹게 되면 나 습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는 뇌가 50만 차도 화장실을 가는 센서를 리셋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처럼 200이 물탱크에 저장됐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 요구가 생기고 400이 찼을 때 강한 요의를 느끼는 이런 센서를 조절하게. 그래서 배뇨장애 때 쓰는 약제는 항콜린제다. 콜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방받는 뇌기능개선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나라는 약에 들어있고 미국 같은 나라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가 1차가 항콜린제고요. 방광을 늘어나게 하는 약제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50, 100만 차도 또 수축하려는 요의가 생기니까 방광 근육을 그게 늘어나게 하는 약제는 뭐 이런 약제가 있어요. 미라베브론, 베타미가 뭐 이런 약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출시 예정이죠. 그러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항콜린제만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방광을 늘어나게 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몸의 신체에서 방광은 우리 건축물로 말하면 물탱크, 배수구예요. 배수구. 집에도 배수구가 고장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기는 밤에는 쉬게 된다. 그리고 방광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어디가 있냐? 콩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광이 좀 고장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것이 콩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여성들 60, 70 고령화된 여성의 배뇨장애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한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뇨장애 때 치료받아야 되나요? 어떤 약제가 투여되나요? 뭐 국소적으로 이쪽으로 질적으로 투여되는 에스트로겐 투여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전신적으로 치료되는 약제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고장난 것을 리셋시켜서 방광이 제대로 물탱크가 제대로 수도꼭지를 틀 때는 틀고 방광 물탱크에 물을 채울 때는 채우고 하는 조절하는 기능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배뇨장애는 여성들이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배뇨장애를 다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치료받으시고 삶의 질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뇨장애 어떤 약제가 투여되나 케겔 운동이나 병원에서 하시는 바이오 피드백이나 전기자극 치료기들은 당연히 방광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약제는 여러분을 습관화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센서를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배뇨장애를 치료받으시고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